이게 뭐지?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지치죠. 내가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거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헷갈릴 틈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행동을 여성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가 진심일 때 반드시 나타나는 3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합니다. 사랑은 걱정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말이 있죠. 도로를 건널 때 괜히 손을 꽉 잡고 걷는다든지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걸 싫어한다든지 가끔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보호 본능으로 발현될 때도 있어요. 남자들은 사랑을 하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 본능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요? 한 1년 전에 그쯤이었나?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소개팅 초반에는 다 분위기가 좋은데 3번 정도 만나면 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말을 했었어요. 나이가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그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밤 11시만 되면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언제 들어오냐고. 진짜 충격적이죠. 과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2딸 아빠잖아요. 아빠 입장에서 보면요, 10살이든 20살이든 그냥 애야. 근데 이건 통제 아닌가요? 물론 조금 과하죠. 조금 과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분의 아버님을 욕하려는 게 아니고 밤에 딸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물어보는 게 과하다, 적당하다 이렇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남자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조금 과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보호하려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딸 입장에서는 통제당한다고 느끼고 거부 반응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돼. 물론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할 거야. 잘 보세요. 이게 아빠들은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통제를 안 하려고 노력해야 자유를 주게 돼.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를 자꾸 과하게 걱정하고 심지어 통제라고 느끼게끔 한다? 이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인가요? 또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통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행동이 정당하다, 이걸 평가하려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사랑을 하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가트맨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관계심리학과 부부치료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인데요. 이 연구소에서 말하길 정서적 지지와 보호 행동을 보이는 남성일수록 파트너가 안정감을 느끼고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나를 과하게 통제하는 것 같으면 아우 짜증나, 왜 자꾸 통제해, 왜 날 자꾸 가스라이팅해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 사랑해. 너가 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지만 내 기준에서는 조금 과해. 조금만 여유를 줘. 제 남자친구는 제가 밤늦게 돌아다녀도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데 이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보이는 행동, 남은 2가지를 설명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를 찐으로 사랑할 때 보이는 행동 2번째, 타협과 조율을 시작한다. 연애 초반엔 누구나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특히 20대 남자들,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들,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적은 남자들은 연애 초반에 오버페이스예요. 퇴근 후에도 1시간 거리를 돌아서 데려다주고 자기 취미를 포기하면서까지 만나주고 하루 종일 연락하고. 근데 어느 순간 남자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나 이제 좀 피곤한데 우리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안 될까? 매일 전화는 좀 부담돼서 이틀에 한 번은 어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마 꽤나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얘가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고 봐요. 남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여자친구와 롱런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 이론에 따르면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랑은요, 이 3가지를 골고루 갖춰야 된다고 말해요. 열정의 사랑, 친밀감의 사랑, 그리고 개입과 헌신의 사랑. 이 중 헌신의 사랑은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 조율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연애 초반 열정의 사랑에서 이후 헌신의 사랑으로 넘어갈 때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면서 오버페이스를 멈추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그럼 타협을 시도하면 무조건 사랑한다는 건가요?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답변이지만 저는 타협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였다면요,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했을 거예요. 혹시 누군가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많은 커플이 헤어지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남자가 오버페이스를 해요. 막 잘해줘요. 근데 어느 순간 한계점이 와요. 그래서 타협을 시도해요. 타협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해요. 오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겉으로 표출돼요. 남자 입장에서는 한계점이 와서 타협을 시도한 건데 지금까지 잘해줬던 건 무용지물이 되고 여자친구가 고마움도 모르고 짜증만 낸다고 확대 해석해요. 사랑이 식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고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 자존심 싸움으로 넘어가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서로 양보 안 해. 근데 또 헤어지지는 않아. 왜냐하면 정들었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행복하게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가 잘못했다, 남자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보이는 행동 세 번째, 지적한다. 지적받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순간 기분이 확 상합니다. 나를 왜 갑자기 훈계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느끼기 쉽죠. 하지만 사실 남자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남자는 사랑할수록 잔소리를 할까요? 미래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잠깐 즐기다 떠날 사람이면 굳이 에너지 써서 고치라 말하지 않아요. 또 보호 본능의 확장판이기도 합니다. 위험해, 밤엔 조심해 와 같이 몸을 보호하는 1차적 걱정이 지나가면 삶 전체를 보호하려는 2차적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직장 생활인데 네가 좀 참아야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짜증나. 뭘 참기는. 지금 정말 이런 식으로 반발심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이딴 게 사랑이라고? 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무작정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바로 내 감정을 평온화시키는 거예요. 화가 나는 내 감정을 평온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면요, 내 감정이 상했을 때 평온화되기 힘들어요. 평온화가 되지 않으면 나도 감정적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좀 아쉽긴 할 거예요. 날 정말 사랑하는 게 맞으면 좀 좋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나 기분 안 상하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남자들은 불편하게 말할까요? 남자들은 문제 해결 모드로 들어가면 톤 조절을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래 행복하려면 이게 필요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단어 선택이 거칠어지면서 여성분들은 비난이나 지적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걱정을 안 하면 사랑을 안 하는 건가요? 타협을 시도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지적을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놀랍고 좋은 얘기를 할 건데요. 기대가 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남자가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 그럼 그걸 안 하면 사랑이 아닌 걸까요? 지금부터는 시야를 좀 넓혀서 인문학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사랑, 더 나아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집중해주세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비친 사물의 그림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약간 누렇게 흐린 렌즈를, 또 누군가는 달콤한 핑크빛 렌즈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렌즈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에게서 늦은 답장이 왔을 때 회색빛 렌즈를 쓴 사람은 이 사람이 마음이 식었나? 하고 바로 불안을 느끼지만 맑은 렌즈를 쓴 사람은 바빴구나, 얼른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이 렌즈가 어떤 색으로 물드는지는 크게 두 가지 재료로 결정돼요. 하나는 내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내 감정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대화 방식, 친구와의 관계 경험, 책이나 영상으로 배운 연애 정보,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렌즈의 기본 색을 만들어요. 여기에 요즘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슬픈지, 혹은 불안한지,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덧칠되면서 렌즈가 더 짙어지거나 한층 투명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사람 마음이 변했나? 하고 상대를 들여다보기 전에 내 렌즈가 지금 얼마나 뿌옇게 낀 상태인가? 하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지,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나를 점검해 보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프랑스 철학가 알베르 카뮈는 사랑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같은 방향이 서로의 허점을 캐내는 데 맞춰져 있으면 결국 둘 다 지치고 말겠죠. 반대로 함께 성장하자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서운함도 이 관계 발전의 계단이 되고 갈등도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내 관계의 성장의 재료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세요. 자, 조금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행동이 날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귀는 사이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그 행동이 사랑이다, 이 행동은 사랑이 아니다, 이걸 따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내가 상대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의심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면 어떤 행동을 해도 상대가 예뻐 보입니다. 사랑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 잘못이야, 네 사랑이 부족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에요.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 내 마음부터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내가 원하는 욕구, 내가 정말로 상대에게 원했던 행동,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원한 건 이거였는데 상대방이 이걸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감정이 알아서 완화가 되고 상대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행복한 사랑이 시작되는 첫 단추예요. 내 렌즈가 맑아질 때 상대의 행동을 훨씬 덜 왜곡된 채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욕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행동이 사랑이 맞나? 를 따지던 고민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사랑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진심으로 보이는 행동, 과 같은 영상들에 관심이 많은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좋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나는 사랑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구나 하고 따뜻하게 스스로를 바라봐주고 인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연락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연락 문제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 내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가 연락을 미치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조금만 적용해도 상대가 훨씬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행복한 사랑, 나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두 딸 아빠가 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사랑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있는 해피 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